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3월 들어서 첫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3월 2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 3일절로 하루 우리 증시가 쉬었고요. 자, 이제 휴일과 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데이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장이 올라줬습니다. 오늘 4포인트가 올랐고 코스닥은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 좀 더 큰 폭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 오름폭을 좀 줄인 채 그냥 상승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그런 장의 움직임으로 마쳤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좀 쭉쭉 올라줬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2030선, 40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런저런 요인들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좀 부담스럽다, 힘에 부친다, 그런 느낌을 갖는 지수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아지겠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플러스 한 주를 잘 마감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 02-3153-2613번으로 신청받고 있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 두세 분께서는 벌써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자 상담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괜히 주변에 이게 좀 감기 걸리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살 기운 때문에 목이 조금 소리가 이상해가지고요.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 시작합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들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고려아연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보다 금속 가격 상승에 주목하자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IMC의 상동광산 지분투자 그리고 고려아연의 투자 자회사 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은 2011년 1월 울프 마이닝사의 지분 13.5% 인수와 함께 상동, 무국, 연화광산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동광산은 이스라엘 IMC사의 지분 투자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MC사는 합금을 만드는 텅스텐 주요 수요 업체로서 텅스텐 광산인 상동광산 투자에 고려아연보다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록 고려아연이 직접 광산을 개발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모회사 울프마이닝사의 지분 및 상동광산 실질 지분 7.3%는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IMC의 투자로 인한 상동광산 개발 가시화는 고려아연 투자 자회사의 실적 가시화로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C 하락의 영향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가파른 금속 가격 상승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아연 TC, 즉 TC는 재련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TC는 톤당 191달러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실질 TC는 톤당 215달러로 2011년 대비 11.2%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TC의 하락이 2012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3% 감소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반면 금 및 은 가격은 연초 대비 12.7%, 23.8% 상승했고 아연 및 연 가격은 14.4%, 5.9% 상승을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상반기 금속 가격 상승 추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보전 및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상승 전망에 근거하여 상품 자산 투자 매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금속 가격 상승에 따른 동사의 이익 증가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가파른 금속 가격 상승에 따라 금속 가격 가정치를 상향하며 2012년 영업이익 추정치 또한 4.6% 상향 조정한다고 말을 하면서 목표 주가 43만 8,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현대산업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내년 PER 7배의 실적 호전주라면 업황을 떠나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본격적인 분양 시즌이 도래하기도 전에 현대산업은 두 건의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로 잠실 오피스텔 300세대, 그리고 두 번째로 김해 아파트 602세대를 이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각 평균 청약률은 45대1, 그리고 6.8대1을 기록했습니다. 3월에는 제주와 안산에서 총 619세대를, 그리고 4월에는 울산 문수로에서 1087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울산 사업지는 혁신도시 인근으로 작년 무려 20%의 주가 가격 상승률을 보인 지역입니다. 울산 사업의 매출은 5천억 원, 영업이익률은 약 15%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대형사의 평균 해외 영업이익률을 7%로 가정할 경우 해외 수주 1.1조 원에 해당하는 이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동과 수원 자체 사업지에서 작년 4분기에는 3천억 원,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6천억 원의 잔금이 유입됩니다. 올해 용지 매입 자금 약 4천억 원,
4천억 원을 가정해도 올 연말 순차익금은 1조 원 이하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상반기 재무 구조 개선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유동성은 우량 토지 매입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LH공사 등으로부터 3,500억 원의 용지를 구매했는데 당분간 중소형사 부도나 공공기관의 토지 매각으로 싼 값의 용지 매입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PF 잔액 3천억 원으로 재무 부담이 적은 현대산업 정도만이 적극 매입에 나설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시장은 존재해도 이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이란 판단이며 그중에서 현대산업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는 주택 경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황은 현대산업만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자체 사업 분양 비중이 2분의 1이고 PF 잔액은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분양 시기나 가격 결정 시 시행사에 휘둘리기보다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유연성을 보일 수 있어 분양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공급한 6,500세대의 분양률은 93%에 달했고 이는 과거 호황기에 버금가는 수치였습니다. 침체기에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규제나 업황을 떠나 기업 펀더멘털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반기 대형 자체 사업지 중 하나인 울산 문수로 사업이 울산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희망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더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4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한국금융지주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증권업종 내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3분기 견고한 이익 창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전분기 대비 22.3%, 23.1% 증가한 857억 원, 708억 원으로 삼성증권의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동사의 이러한 폭발적 실적 개선은 주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순이자 수익이 채권 및 신용공여 잔고 증가에 따라 전분기 대비 30.7% 증가하고 각종 일회성 이익 발생에 따라 순상품 운용 수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운용 또한 지속적 MS 상승에 따라 안정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축은행은 충당금 환입에 따라 이익이 전분기 대비 46.5% 증가하는 등 전 자회사 실적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당분기 일회성 요인은 한국투자증권의 수익증권 환매 및 매도 차익이 167억, 그리고 저축은행에 약 50억 원 규모의 충당금 환입이 있었습니다. 자회사 이익의 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지속적 실적 개선은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기타 자회사들의 이익 안정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22.6% 증가한 114억 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성장 중인데 이는 전체 주식형 펀드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의 판매 채널 확장과 그리고 타사 대비 견고한 수익률 달성에 따라 주요 자회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UM 및 MS가 지속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부실 PF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던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우 충당금 환입 발생과 타 저축은행들의 부실화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인해 순이익이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한국투자파트너스는 향후 약 250억 원가량의 YG 지분 매각 이익이 예상되고 있어 자회사들의 영업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이와 같은 견고한 실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한국투자증권의 확고한 고객 기반 등 강화된 리테일 영업력과 그리고 자회사 전 부분의 실적 개선 지속에 따른 것에 근거를 둡니다. 평균 11.2%의 높은 ROE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워드 기준 2012년 PBR이 1배에 거래되고 있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는 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고려아연, 현대산업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다양한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센투자 플러스 한 주 마감 잘 해야 될 텐데요. 또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여러분께서 투자상으로 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경제TV의 윤용식, 장규철 두 분 전문가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잘 안 돼 있나요? 다시 한번 불러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전화 안녕하세요.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안 들리십니까? 예, 여보세요? 아, 이제 들리네요. 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었나 봅니다. 예, 예, 어디 가셨던 건 아니죠? 예. 예. 자, 오늘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저 일신 어트를요. 일진 머티리얼즈. 예, 가격과 예.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가격은 16,000원이고요. 네, 16,000원. 비중은 20%요. 비중은 20%. 네, 저 예. 윤영수 전문가님께서 풀어드릴 텐데요. 자, 어떤 질문들을 하실런지요? 글쎄, 이게 좀 전망이 좀 있는지 없는지요. 아, 이 회사의 업황이라든가 주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망이 밝은지 아니면은 그냥 그닥 그런지 그런 게 궁금하신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다른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일진 머티리얼스에 대해서. 근데 이게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은지 그냥 가져가야 되는지요? 아니면 정리해야 되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주가 전망을 종합적으로 풀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예. 윤영수 전문가께서 일진 머티리얼스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렉포일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PCB에 들어가는 얇은 구리막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점 상태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의 한 3위권 안에 속해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70% 이상을 우리 일진 머티리얼즈 담당을 합니다. 회사 자체의 내용이 지금 IT 업황이 안 좋다가 이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줄고 그랬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회복을 할 것이다. 즉 말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이런 시점이 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동사는 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진 반도체하고 소규모 합병이 되겠습니다. 일진 반도체가 작기 때문에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4월까지 만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 0.3의 비율이니까 그 뭐 합병의 목적 자체가 LED 사업을 분사해서 물적 분할하는 것이 또 목적이라고 하니까요. 물적 분할이야 뭐 IFRS 기준에서 분사를 해도 여전히 실적은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큰 역할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바닥권에서 올해 업황 회복과 동사 실적 회복을 꿈꾸고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앞부분에 차트 분석상 모여져 있는 이동평균선 2개 있습니다. 요게 이제 17,500원쯤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바로 그걸 뚫고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뚫을 만한 거래량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상태에서 뒤로 밀리면 15,500원 정도를 깨지면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직 움직임이 많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손절은 지키시는 게 좋겠고 위로 스멀스멀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 가액은 17,500원을 이제 맥시멈으로 잡고요. 조금 거기 못 미치더라도 그 정도 오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아직은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진 머티리얼스에 대한 답을 드렸으니까요. 주가 전망 함께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자 상담 신청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 선정하고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 종목은 CJ ENM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매수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이거 처음에 합병할 때 대비해서 거의 한 반토막 나 있다. 뭐 이런 평도 받고 있는데 지금이 저점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수해도 괜찮을지 매수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을지 한번 살펴봅니다. 네, CJ ENM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CJ 계열의 6개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방송이라든가 또는 그 미디어 쪽 또는 이런 게임 쪽에 관련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물론 그 현재 주가 수준은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졌기 때문에 저평가된 상태로 인식되는 것은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단숨에 올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 CJ ENM은 최근에 3개월 정도 바닥을 짜면서 횡보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대형주들이 바닥을 짜는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향후 3개월 정도 더 추가로 횡보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 먼저 전제를 해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 들어가시면 지루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보유하실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면 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만 원 부근에서 매수에 가담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직전 고점이었던 3만 5천 원 부근이 돌파가 돼야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3만 5천 원 부근을 단기적인 목표로 보시고 접근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모비스를 보겠습니다. 28만 3,527원. 여러 번에 나눠서 사셨군요. 27% 갖고 계시는데요.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하락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오늘 0.35% 빠졌습니다. 동사는 뭐 자동차, 우리가 말하는 현대차 3인방에 들어가는 회사이고요. 여러 가지 FTA라든가 이런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엔화 약세라는 흐름,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엔화 약세라는 흐름 때문에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 업계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우려감이 조금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 이유로 바닥을 다지고 하고 있는데 엔화 약세가 조금 주춤하는 동안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 반등의 주요는 기관권이 매수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반등을 시작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나눠서 매수를 하신 걸로 봐서는 향후의 흐름 자체를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다. 자동차 품이 올라 그렇게 보고선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가 아시다시피 이제 3월 만기일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 만기일 흐름에서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부분도 위아래로 어느 정도 흔들림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 대비 약간 수익이 나 있습니다만 살짝 마이너스가 난다거나 그런 일을 다음 주에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저점을 이용해서 자꾸 받아나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따라서 동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을 바닥으로 인식하고 접근하신다면 목표 가액은 최소한 3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면은 현재 29만 원을 넘지 못하고 다음 주에 흔든다면 일단 끊어줬다가 밑에서요 27만 원 정도에 다시 받아주는 그런 흐름을 하셔도 되겠는데 동사의 어떤 그 패턴 자체는 중장기형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 오늘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은 이게 한 번 불러가지고 그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죠. 이게 전화 주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요. 오늘 좀 목소리가 좀 탁해가지고 괜히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도움을 드려볼까요? 다른 종목들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네. 그 바이오 종목 중에 메디프론이라는 걸 네, 메디프론. 있거든요. 네. 예. 가격과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 7,950원에 10%입니다. 7,950원에 10%요. 비중은 네. 뭐 그다지 크진 않네요. 예. 7,900원이요? 7,950원. 7,950원. 오늘 7,900원에 끝났으니까 50원 잃었네요, 지금. 오늘 마침 네. 조금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전에 오늘 샀거든요. 3.8%. 네. 자, 어쨌건 뭐 지금 뭐 본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바닥에 네. 지금 바닥권이라는 인식을 하시고 요 며칠 새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옆으로 지금 쫙 기우고 있다가 오늘 탁 치켜 올라갔군요. 네, 치매 키트 진단하는 예. 그 종목 괜찮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올랐던 거지만 다시 한번 잡았는데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의견을 묻고 그게 맞게 대응을 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대응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흑자 전환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보면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막 적자 내고 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탁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걸 좀 즐겨 하거든요. 자, 이 기업도 과연 그렇게 해서 좀 큰 수익이 나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메디프론에 대해서 우리 장규철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좀 더 보유해 가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인지 그 진단을 해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한번 대답 잘 들어보시고요. 언제든지 또 마음 편안하게 자주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디프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대거 그 조정에 진입하면서 메디프론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사는 그 치매 치료제라든가 또는 그 통증 치료제에 있어서 세계적인 제약사에 그 기술 수출을 하면서 로열티를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좋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그 치매 진단 키트는 그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그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바로 판매가 되지 않고 다소 좀 지연되면서
되면서 주가에는 악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면 뭐 4월 10일 정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료를 제출해서 아마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국가에서도 그 치매관리법을 통과를 시켜서 이런 부분에서도 특화된 그런 회사인 만큼 장기적인 전망은 좋아 보인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 보시면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요. 주가가 크게 밀린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 구간의 저항 라인이 8,800원입니다. 그래서 8,800원의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다소 눌리는 그런 모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8,800원 부근에서의 돌파 흐름을 꼭 확인하고 넘어갔을 때는 쭉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10,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8,800원에서 저항을 받는다면은 바로 매도하셔서 다시 한번 저점 구간을 확인하는 그 매수 단가를 좀 낮춰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보유하셔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현재 구간 매수가 정도에서는 보유를 해보신다라면 좀 긍정적이다 이런 진단을 주셨습니다. 비중을 막 너무 무리하게 10%라고 더 늘리시는 선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중공업을 보겠습니다. 23,000원에 40%를 사셨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자, 이게 2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게 굉장히 좀 옛날에 이게 매수를 했다라면 가능할 것 같다 싶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사신 가격을 좀 잘못 적어 주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거는 저희가 뭐 속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뭐 23,000원에 사셨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23,000원이 언제인지 보니까 이게 한 2005년이라든가 4년, 5년 한 그때 정도나 가능한 가격인데요. 일단은 뭐 23,000원에 40%를 사셨다라고 하고, 특히 뭐 요즘 뭐 담수 플랜트 그런 걸로 사우디 쪽에서도 엄청 큰 공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한번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지금 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든가 담수화 플랜트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뭐 두산 계열사들이 다 어느 정도 실적들이 살아나고 하는 부분들 있고요. 중국과 관련된 가장 수혜를 보게 되는 부분도 역시 두산그룹이다 보니까는 우리 두산중공업도 지금은 여러 가지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바닥에서 막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3,000원이시고 지금 71,8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23,000원에 사시고 뭐 물어보는 거라면 그거에 맞게 답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잘 안 뜨는데요. 주봉상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의 목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15만 원이 갈 때까지는 23,000원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손대지 말라. 여기서부터는 손대고 만지시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악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3,000원이 맞으시다면 대략 15만 원 정도를 목표를 두시고 올해 말까지 끌고 가보시면 달성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하긴 뭐 2004년, 5년이라고 하더라도 한 6년, 7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가치 투자를 또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10년, 20년씩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니까 뭐 이 가격대 사셨다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저는 솔직히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좋은 투자 결과 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대한뉴팜입니다. 7,500원에 30%십니다. 예, 대한유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유팜은 그 동물의약품 관련주로 또한 유전 광구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최근에 그 상업 생산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에 그 유가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대형 LG 상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참여를 했는 만큼 기타 자원 관련주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자원 개발에 따른 수익이 기대되는 그러한 회사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7,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해 고점이었던 12,000~13,000원까지 도전하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12,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가인 7,500원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그대로 쭉 밀고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저가요, STS 반도체를, 박스권에서 조금 탈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네. 매수를 좀 했더니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아하. 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제가 매수가가
1,550원에 50%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추세가 거기에서 이탈되면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1,050원에 일단은 50%. 네네. 알겠습니다. 좀 더 투자를 계속 이어가도 될런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제 윤영식 의원님께서 과연 이게 뭐 추세가 지금 어느 쪽으로 뭐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좀 이탈되려고 하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괜찮은 상황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STS 반도체는 뭐 LP다 관련한 그런 흐름으로 하이닉스가 막 올라오고 그럽니다. 예, 그거에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추세는 상승 추세 맞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 맞고요. 주봉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위에 전고점인 11,000원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넘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일봉상 지금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너무 위의 가격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 놓으니까 과연 우리 시청자께서 견딜 수 있을런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동사는 아래로 좀 흔들긴 흔들어도 추세는 살아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15,000원까지는 상승을 하는 종목이 맞는데요. 지금 10,000원 위쪽에서 50%를 넣어놨는데 지금 조정이라는 부분이 좀 깊어지면요. 대략 아래쪽으로 8,500원까지도 조정을 받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대략 15% 정도를 뚝 떨어졌다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추세는 전혀 지장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씩 사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산 게 문제고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9,300원 제시해 드릴게요. 9,300원을 혹시 깨게 되면은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요. 좀 줄이세요. 줄이셨다가 밑에 9,000원 이하에서 재매수하셔서 세팅 다시 하시면 되겠고요. 9,300원 깨지 않고 재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목표 가액은 일단 1차적으로 11,000원에 끊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동양기전 보겠습니다. 14,000원에 10%신데 이거 18,000원까지 상승 가능할까요? 하십니다. 예,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 분인데요. 예. 이번 주에도 또 아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 가격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동양기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유압 실린더라든가 또는 자동차 부품의 그 회사인데요. 또 실적이 대폭 호전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회사고요. 또한 매출액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하신 가격이 18,000원은 충분히 도달 가능하고 2만 원 이상도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상으로도 최근에 그 바닥을 잘 잡고 지금 매물권이 있는 2만 원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뭐 2만 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18,000원을 목표가로 보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셔가지고 2만 원 이상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실적이 대폭 호전되면서 올해도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18,000원을 좀 넘어서서 한 2만 원 정도까지도 내다봐도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마음 좀 느긋하게 잡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라오 홀딩스 봅니다. 코라오 홀딩스인데요. 자, 9,300원에 10%시네요. 최근 그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상황에서 그냥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갖춘 종목이 되겠고요. 그것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기 라오스인가요? 그쪽에 본사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현대 쪽에 중고차를 판다거나 부품을 판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꾸준히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향후에도 더욱더 그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해당 본사가 있는 나라가 세계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태풍으로부터 안온하게 보호가 되는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별 상관없이 올라가는 시세를 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9,300원쯤 사시고요.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전고점 왔으니까 팔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시세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저도 이 종목은 많이 추천하고 했던 종목이라 많이 분석을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상태로서는 일단 전고점에 도달했으니까 10,000원대 전후에서 좀 머물겠죠. 그러니까 좀 기간 조정을 받거나 하면서 머물겠지만 매수하신 가격이 9,300원이시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버텨주시면은 목표 가액은 대략 14,000원 내지 15,000원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체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 이온이 쉽게 잘라내지 마시고 좀 더 버텨서 끌고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아, 예, 수고가 많습니다. 아, 이게 참여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나 SK요. SK. 예, 가격과 비중은요? 18만 4천 원, 10%. 18만 4천 원에 10%. 네. 네,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요게 이제 요즘 와서 좋게 올라왔는데, 네. 이게 1차 못 가고 2차 못 가고, 이게 얼마만큼 갈란지, 매수가까지 갈란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매수가까지 일단 올라올 수 있을런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나름대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점이라든가 그 밖에 좀 어떻게 톡 집어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질문하실게요, 추가로. 아니, 뭐, 지주에서고, 조탁하고 그래서 샀는데, 네. 하이닉스 그 인수바람에, 예. 저게 가다가 주춤해서 안 올라갈 줄 알았더만은 요즘에 저게 올라가니까는 저게 예. 좀 났는데 이게 매수가까지 언제쯤에나 좀 갈랑강 한 20만 원까지는 도달이 될랑강 저게 예. 궁금합니다. 예. 이게 뭐 대규모 자금이 하이닉스 인수한데 투여되고 반도체 업계라는 게 워낙 치열한 데이기 때문에 야, 그곳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좀 그 두려움이 좀 주가에 반영됐었던 것 같은데 그 네. 시장 상황이 여타 뭐 굉장히 강한 그 경쟁자로 인식됐던 데가 뭐 퇴출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이 좋아지고 보면은 결국엔 좀 복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네. 예. 그런데 뭐 하나 또 여쭤봐도 됩니까? 어떤 걸까요? 예. LG전자를 네. 한참 잘 올라가길래 9만 1,100원에 저게 매수를 했더만은 가격까지 갈란지 하도 떨어지니까 예. 지금 궁금증이 내가 산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런지를 종목마다 여쭤보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네.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좀 이게 뜨거울 때 이렇게 사시는 그 습성이 있으시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거를 이제 그막 정권 회사하고요 좀 의논을 했더만은 지금 좋다고 해서 이제 저번에 네. 그게 한참 올라갔을 때 그때 샀더만은 그러니까요. 매 딱 사고 나서는 또 뚝 떨어져 비네요. 네. 한참 올라오고 있을 때 뭐 조금 더 올라가는 건 쉽기 때문에 아마도 좀 매수 시점을 그런 경우의 종목을 좀 추천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잘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LG전자는 저희가 시간이 나면은 해드리고요. 일단은 네, 네. SK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알고 계신 대로 SK는 정말 그 지주회사로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금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하이닉스 인수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회사들의 그 우량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볼이라는 데서도 뭐 3만 원대 사가지고 10배 이상 올라갔던 30만 원까지 올라갔던 이런 그 타켓이 됐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뭐 그런 움직임은 없을 거다 생각이 되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수하신 가격은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20만 원 이상은 도달 가능한 종목인 만큼 그대로 보유하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12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상승이 일어날 때는 바닥 대비 2배 정도의 상승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24만 원 정도까지도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상반기 내에는 저는 21만 원 정도를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강하게 갭 상승을 하면서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16만 5천 원 부근이 강한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을 16만 5천 원에 설정하고 쭉 밀고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두산 엔진입니다. 14,800원에 70%를 사셨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 15,0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가다가 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다시금 좀 올라가는 듯 싶은데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 같아 보입니다. 네, 비중이 70%신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고요.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이런 내용이 됩니다. 발전용 엔진, 선박용 엔진들을 주로 만드는데 조선 업황도 이제 물론 일부 국한된 부분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발전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동사의 실적 가시화라는 부분도 결코 계획만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요. 14,800원에 사시고 지금 14,300원이네요. 약간 밀려 있긴 합니다. 비중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면
난 중장기로 이거 가지고는 계속 갈 테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중장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표가액은 대략 2만 원 정도 잡으시고 쭉 가져가시면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다음 주에 13,8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 또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쭉 끌고 가면 되겠고요. 단타 형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올라오면은 일단 끊어줬다가 밑에서 다시 받는 그런 게 나을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패턴을 보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기로 가져가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 2만 원까지 쭉 끌고 가는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진해운입니다. 9,740원에 70%입니다. 예, 한진해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9,740원에 사시면 뭐 거의 지금 더블 정도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한진해운은 컨테이너 주력을 하는 그런 선사로서 최근에 그 운임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운임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그 실적이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장기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만큼 보유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9,000원대 매수하셔서 현재 더블 정도 시세가 나와 있는데요. 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지금은 직전에 고점에서 밀렸던 자리, 지지되는 자리가 17,800원의 중요한 지지라인이 있는데요. 이런 17,800원의 지지라인을 지켜주는 흐름일 때 보유로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맥을 보겠습니다. S맥 13,900원에 30%시네요. 네, 모바일 월드 콘크레스 때문에 이제 그 터치 패널 그거 만드는 S맥 같은 휴대폰 부품사들이 조명을 좀 받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증자 물량 받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신고가 상태를 만들고 있고요. 그 올라가는 부분을 쫓아가면서 하셨는데 매수는 괜찮았습니다만은 비중이 30%를 넣으셨기 때문에 흔들림에 전혀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올라가기 전에 흔들렸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인지해 주면 좋겠고요. 흔들림 자체는 대략 12,800원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차트상 그렇게 흔들리게 된다면 비중이 위에서 높은 상태에서 참 좀 우울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이 깨진다거나 13,500원 정도 설정해 놓고 그게 깨지면 비중을 축소를 좀 해주셨다가 밑에 13,000원 이하에서 다시 받는 흐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깨지지 않고 간다면 목표가액은요, 위쪽에 16,000원 정도 잡으시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경방입니다. 125,500원에 60%입니다. 예, 경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방하면 그 면방 전문 업체로 또한 그 자산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주당 순자산이 32만 원에 달하는데 현재 주가는 뭐 12만 원대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으로 인식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한미 FTA가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되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경방은 이러한 그 FTA 체결로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중장기로 보유하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그 95,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고요.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이 14만 5천원 부근이라는 점에서 현재 그 직전 고점이었던 15만 원 정도를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1선 라인인 11만 5천원을 깨지 않는다면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거로 보고요. 쭉 밀고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오롱 글로벌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이 번호가 003070이죠. 예, 5,500원에 사셨는데 이거 추가로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고 추매 가격을 좀 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코오롱 네. 글로벌입니다. 추매 가능하시고요. 추매 가격은 5,7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물량 자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비교적 많이 유의됩니다. 최근에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개인의 어떤 신용 썼던 물량도 다 이미 빠졌고요. 쭉 끌고 올라오면서 물량 소화와 손바뀜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액은 10,000원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재료는 그룹 차원
차원에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황골 탈퇴한다 그러는데 그 전에 코론 건설 상태에서 여러 개를 병합하면서 나쁜 것들을 커버하고 좋은 것들만 남겼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로 좋은 모양새, 즉 턴어라운드가 역력히 나타날 거다라는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또 코롱 쪽이 쉽게 말해서 또 물처리 사업에도 또 역량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만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추매는 5,700원대에서 추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코론 글로벌 말고 인더스트리라든가 코론 그룹 쪽가 전반적으로 요즘에 상승세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 점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22,000원에 30%입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 건설 기계라든가 공작 기계에 강점 있는 회사로 꾸준한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그 17,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고 직전 고점을 향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전에 그 3만 원 부근에서의 매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2만 한 8,000원 정도를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 끊어주시고 다시 그 눌림목에서 재매수 전략을 써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뭐 매수가 밑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쭉 밀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부화재를 여쭤봐 오셨는데요. 자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더러 이게 참 인간적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사람이 좀 털털하고 좀 방송하는 게 좀 허점도 많고 빈틈이 많아 보이나 봅니다. 예,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동부화재 풀어주십시오. 네, 동부화재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오늘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이제 만기일인데 예사 만기일이 아니고요. 올해 뭐 10조 원 가까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 2월에 혹시 청산되지 않을까, 3월에 청산되지 않을까, 그 두 번째인 3월이 되겠습니다. 동시만기일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이상하게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불안감이 이미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면은 보험주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죠. 차트를 좀 보시면 동부화재뿐만 아니라 LIG 손해보험이라든가 현재 보험주들이 오늘 조금 이제 대거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잘 사셨고요.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주 내내 동사를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액은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드리면 53,000원대 조금 넘어가면 파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중장기로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런 종목을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장기로 본다면 54,000원 넘어가지고 위쪽 목표가는 59,000원까지 잡아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권장사항은 일단 53,000원 넘어가면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제넥신 볼까요? 제넥신을 16,950원에 70% 사셨네요. 예, 좀 많이 사셨네요. 네. 제넥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넥신은 그 바이오 관련주로 특히 그 슈퍼 바이오 시밀러 기술을 갖고 있어서 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그런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개발 단계, 연구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뭐 2, 3년 더 보시고 가신다면은 뭐 매수하신 가격보다 훨씬 높게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깨지면서 최근에 좀 밀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많은 비중을 실었다면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상은 오늘 큰 폭으로 밀려서 4% 넘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4년 연속 적자지만 동사는 그 기술력으로 그 들어온 코스닥 업체이기 때문에 뭐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2만 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매수하신 가격에 근처에 근접하게 되면 이런 그 하락이 깊은 상황에서는 바로 급등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매수하신 가격인 16,950원 이런 부분에서 다소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108,500원에 30%를 사셨다고 하는데 요즘 뭐 삼성과 소송 관련해서도 삼성생명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데 과연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무관심한 상태에서 관심권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죠. 삼성과의 소송 어떤 주체가 삼성생명 지분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런데 직접적인 주가를 흔들 만한 그런 요소는 아직 정확하게 밝히신 바 없고요. 제가 판단키로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글로벌화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시장이라든가
또 ING의 아태법인을 또 인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보다는 글로벌화해가지고 점점 글로벌 탑 기업으로 키워나가지 않겠느냐. 삼성의 역량이라면 이 정도의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의 삼성생명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매수를 불러들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차들 좀 보시면요. 좀 위에서 좀 높은 가격에 사셨습니다. 10만 8천에 사셔서 꽤 여러 달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와 같은 종목들은 이제 가치를 보고선 계속 끌고 나가시는 게 좋고요. 아래쪽에서 좀 더 추매를 좀 하셔서 끌고 나가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는 뭐 더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쭉 끌고 올라오면서 일단 10만 원 부근에서 한번 걸리겠지만은 매수하신 가격을 넘어갈 것으로 올해는 보입니다. 따라서 목표 가액은요. 바닥을 뜨고 올라가 가지고 12만 원까지 잡아주시고 쭉 끌고 나가시면은 별로 손해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삼성생명이며 올해가 지나도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오성 LST입니다. 오성 LST 15,600원에 10%입니다. 예, 오성 LST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 LST 하면 그 디스플레이 또는 자회사인 그 한국실리콘을 통해서 태양광 관련 그 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보유로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10월에 저점 8,000원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그 바닥을 탈피하면서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직전에 그 3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큰 포로 밀린 이후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숨에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점리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추세 라인을 깨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점 라인인 13,000원 부근을 깨지 않는다면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2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중장기로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만 5천 원에 사셨는데 목표가 잡아달라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14만 원 잡으시면 되겠는데요. 출발을 아직 안 한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흘러내림에 이제 사람이 인지하기로는 현재로서는 바닥을 찍은 걸로 일단 판단은 됩니다만은 아직은 그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하기 이전에 손절가를 먼저 정해드리면은 동사의 경우에는 10만 5천 원을 깨게 되면 손절을 하실 것으로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현재는 10만 5천 원까지는 안 내려갈 거로 보이는 차트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목표 가액은 반등해서 올라가면 다만 시간이 좀 걸리죠. 차트상 앞부분에 많은 산이 있습니다. 올라가려다가 내려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매물대거든요. 이런 부분을 거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목표 가액은 14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합니다. 한화케미칼이고요. 28,000원에 20%입니다. 예, 하나케미칼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하나케미칼은 하나그룹에서의 그 바이오라든가 또는 태양광 이런 그 그 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그런 중심이 되는 회사고요. 또한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화학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그 기관 투자자들이 다소 매도를 많이 하면서 주가가 좀 횡보 흐름 내지는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 꾸준히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향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한 4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중장기로 잡으시고요. 2만 8천 원 부근에 매수하셨다면 손절의 필요성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 관계상 마쳐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규철, 윤용식 두 분의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3월 2일 금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뭐 결과적으로 보면요, 2000선 초반대에서 잘 장을 지수대를 방어하면서 마친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증시 뭐 좀 더 긍정적인 모습 이어갈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니까요. 주말 편한 마음으로 잘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십시오.